설거지하다가 갑자기 3년 전 일이 떠올라요. 친한 동료한테 보내려던 메시지를 회사 단톡방에 보내버린 거예요. 잘못 보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엄청 민망했던 기억이에요. 3년이나 지났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생각이 나는 건지 나도 모르게 아 진짜 왜 그랬지 하면서 혼잣말을 해요. 이런 경우도 많으시죠? 양말 찾으면서 양말이 어딨나? 창피한 기억 떠오르면 혼잣말로 자책하고 뭔가 찾을 땐 노래하듯이 중얼거리는 거요. 오늘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 혼잣말, 그 안에 숨겨진 뇌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혼잣말 많이 한다고 이상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96%가 혼잣말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개에서 4만 6천 개의 단어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거나 실제로 말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아침에 눈 떠서 아, 일어나기 싫어부터 시작해서 출근길에 아, 집에 가고 싶다. 점심시간에 뭐를 먹을까나 김치찌개는 어제 먹었고 퇴근길에 아, 맞다 장 봐야 되는데 자기 전에 나 알람 맞췄나? 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친구보다, 배우자보다 더 많이 대화하는 상대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 그럼 아까 양말이 어딨나? 이거요. 혼잣말에 멜로디가 붙는 건 뭘까요?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영리한 자기조절 방법이에요. 노래나 허밍을 하면 성대가 진동하면서 미주신경이라는 게 자극되거든요.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심장, 폐, 소화기관까지 연결되는 긴 신경인데 이게 자극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몸의 긴장이 풀려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긴장되거나 지루할 때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알아서 자기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노래하듯 말하면 지루한 경험이 덜 지루해진다고 해요. 집안일처럼 반복적인 일 있잖아요. 설거지, 빨래 개기, 청소기 돌리기. 그냥 하면 너무 지루한데 흥얼거리면서 하면 좀 견딜만해지거든요. 아, 회사 때려치울까? 먹고 살려면 가야겠지? 이런 것도 비슷해요. 현실은 인정하면서 약간 우프게 만들어서 감정을 완충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오늘 진짜 출근하기 싫어 이러면 기분이 가라앉는데 멜로디 붙여서 말하면 좀 가벼워지잖아요. 재밌는 건 나이가 들수록 이 노래형 혼잣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 해야 할 일이나 찾는 물건을 소리내어 말하면서 스스로를 가이드하는 식으로 쓰기도 해요. 나이 먹어서 이상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쓰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유독 혼잣말에 멜로디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물론 한국인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입증된 건 아닌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한국어에는 뭐지? 어디 갔나? 그렇네. 해야지 같은 혼잣말 전용 어미가 발달해 있거든요. 말투만 들어도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구나 바로 구분이 돼요. 영어는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한국어는 문법적으로 혼잣말을 지원하는 구조인 거예요. 여기에 한국은 예전부터 민요나 노동요처럼 일하면서 노래하는 전통이 있었고 판소리에서 말하듯이 노래하고 노래하듯이 말하는 문화도 있었어요.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상에서도 말에 멜로디가 붙는 거라는 해석이 있어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혼잣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영국 배너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한테 슈퍼마켓 진열대 사진을 보여주고 특정 물건을 찾으라고 했죠. 한 그룹은 조용히 찾게 하고 다른 그룹은 찾는 물건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면서 찾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소리내어 말한 그룹이 훨씬 빨리 찾았어요.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혼잣말이 뇌의 시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찾는 대상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고 해요. 마트에서 우유, 우유, 우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찾으면 진짜 더 빨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연구에서는 혼잣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생각을 소리로 내면 뇌가 그 정보를 2번 처리하게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1번, 귀로 들으면서 또 1번.
이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논리적인 허점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복잡한 일을 할 때 혼잣말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코딩하면서 모니터 보고 중얼거리고, 요리사들이 레시피 읊조리면서 요리하고,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 소리 내어 읽는 게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에요. 심리학에서는 혼잣말을 자기 대화라고 불러요. 이 자기 대화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일단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뒤죽박죽되기 쉬운데 입 밖으로 꺼내면 정리가 되거든요. 긴장되는 상황에서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침착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역할도 해요. 중요한 발표나 면접 앞두고 머릿속으로 리허설하는 것도 혼잣말이에요.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고, 머릿속 대본을 연습하는 거죠. 화났을 때, 아, 진짜 짜증나, 왜 이래 진짜? 이렇게 감정을 내뱉는 것도 혼잣말이고요.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뱉어요. 속으로만 삭히면 답답한데 말로 뱉으면 좀 풀리거든요. 이렇게 혼잣말은 생각 정리, 자기 조절, 개혁, 감정 표현까지 다양한 역할을 해요. 자, 이제 혼잣말이 우리한테 주는 좋은 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아까 물건 더 빨리 찾는다고 했는데 집중력에도 도움이 돼요. 복잡한 일을 할 때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여기 집중,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집중력이 올라가요. 내가 말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중에 집중해, 호흡, 이렇게 중얼거리는 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기술인 거예요. 국내에서 진행된 사격선수 대상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혼잣말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집중력과 정확도가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기억력에도 도움이 돼요. 전화번호 외울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숫자를 소리내거나 마음속으로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이게 뇌의 단기 기억에 정보를 더 오래 붙잡아두는 방법이에요. 장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부, 계란, 파, 우유, 두부, 계란, 파, 우유. 중얼거리면서 다니면 까먹지 않아요. 입이 메모장 역할을 하는 거죠. 공부할 때도 중요한 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면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해서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실수도 줄여줘요. 영국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말로 표현하면 작업 실수가 78%나 줄어든다고 해요. 실수는 보통 집중력이 떨어질 때 생기는데 말로 표현하면 집중력이 유지되니까요. 낯선 길을 운전할 때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 두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 중얼거리면 실수 안 하잖아요. 업무할 때도 지금 이 파일 저장하고 메일 보내고 그 다음에 회의 자료 준비, 이렇게 말로 정리하면 뭘 빠뜨리는 일이 줄어들어요. 감정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향해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실제로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고 해요.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긴장되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천천히 이렇게 말하면 진짜 심박수가 좀 내려가요. 뇌가 그 말을 듣고 아, 진정해야 되는구나 하고 반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 혼잣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혼잣말에는 나를 돕는 혼잣말이 있고 나를 깎아내리는 혼잣말이 있거든요. 같은 혼잣말인데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도입부에서 얘기한 아, 진짜 왜 그랬지 같은 거요. 이게 나를 깎아내리는 혼잣말이에요.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면서 자책하는 거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역시 난 안 돼. 그때 왜 그랬어 진짜. 이런 말들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추사고라고 불러요. 소가 풀을 삼켰다가 다시 꺼내서 씹는 것처럼 뇌가 과거 기억을 꺼내서 계속 씹고 또 씹는 거예요. 건강하게 돌아보는 거랑은 달라요. 그땐 내가 긴장해서 그랬지.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배운 점 찾고 마무리하는 건 건강한 반성이에요. 근데 반추는 아,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진짜 최악이야. 이렇게 자기 비난으로 흘러가면서 끝이 안 나요.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같은 기억이 며칠 뒤에도, 몇 달 뒤에도, 심지어 몇 년 뒤에도 불쑥불쑥 떠올라요. 문제는 이게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까지 같이 따라온다는 점이에요. 3년 전 일인데 지금 얼굴이 화끈거리고 10년 전 일인데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잖아요. 뇌는 과거와 현재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창피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의 수치심을 지금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뇌의 입장에서는 지금 창피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왜 하필 샤워할 때, 설거지할 때,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떠올까요? 손은 바쁜데 머리는 한가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뇌가 할 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과거 파일을 뒤지기 시작해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뇌가 특별히 집중할 일이 없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모드예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독 안 좋은 기억이 더 잘 떠오른다는 거예요. 생존 본능 때문이에요. 위험했던 경험을 기억해야 다음에 피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호랑이한테 쫓긴 기억은 확실히 기억해야 다음에 그 길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호랑이 대신 사회적 실수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창피한 기억이 뇌에 강하게 각인되고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반추가 계속되면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뇌에서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위협을 감지하고 불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부정적인 혼잣말을 반복하면 이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돼요. 뇌가 계속 경계 상태에 놓이는 거죠. 이게 만성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고 몸과 마음이 지쳐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난적인 혼잣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잣말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96%가 하는 거니까요. 대신 혼잣말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그래도라는 세 글자를 붙여보세요. 오늘 진짜 피곤했어. 여기서 멈추면 피곤한 감정만 남아요. 근데 오늘 진짜 피곤했어. 그래도 할 일은 끝냈잖아. 이렇게 하면 달라져요. 뇌는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피곤해 라고 하면 피곤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최악이야 라고 하면 최악인 상황들이 연결돼요. 근데 그래도라는 말이 붙으면 뇌가 방향을 틀어요. 물론 이게 마법처럼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끊어내는 데 효과가 있어요. 안 그러면 피곤해에서 시작해서 진짜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왜 이러고 살지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도 하나만 넣어도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일할 때 실수했어. 그래도 바로 수정했잖아. 발표 망친 것 같아. 그래도 준비는 열심히 했잖아. 이런 식으로요.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너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죠.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불안한 상황을 주고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게 했어요. 한 그룹은 나는 괜찮아 라고 1인칭으로 말했고 다른 그룹은 너는 괜찮아 라고 2인칭으로 말했어요. 결과는 2인칭으로 말한 그룹의 불안감이 더 크게 줄어들었어요. 뇌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너라고 말할 때 자제심을 담당하는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덜 활성화됐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거리두기라고 불러요. 자신한테 너라고 말하면 마치 친한 친구를 위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한테는 그 말을 못해요. 오히려 너 왜 그랬어? 진짜 바보같이 이렇게 공격하죠. 주어를 바꾸면 그 거리감이 생기면서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이름을 넣어서 말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 자신이 김민수라면 민수야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요. 처음엔 어색한데 신기하게도 마치 누군가한테 응원받는 느낌이 들어요.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주고 한 그룹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1인칭으로 다른 그룹은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2인칭으로 스스로를 격려하게 했죠. 결과는 이 인칭 그룹이 과제 수행과 자제력 모두 더 좋았어요. 미시간 주립대 연구에서는 자기 이름을 부르며 혼잣말할 때 스트레스 지표가 실제로 내려가는 게 뇌 영상으로도 확인됐고요. 아까 창피한 기억이 떠오르는 상황 있잖아요. 단톡방에 잘못 보낸 거요. 그 기억이 또 떠오르면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그 생각이 왔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또 그 생각이네. 이렇게요. 생각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관찰하는 거죠.
내가 또 쓸데없는 파일 꺼내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강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가각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손에 닿는 물 온도가 어떤지, 창문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제대로 집중할 수 있어서 다른 감각에 집중하면 반추가 멈춰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혼잣말이 도움이 돼요. 상사한테 혼났다고 해봐요. 그 자리에서는 꾹 참았다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터뜨리잖아요. 아, 진짜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혼잣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억울함이 커지죠. 이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 거지? 인정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내 노력을 알아줬으면 하는 건가? 아,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말로 정리하면 막연한 분노가 구체적인 욕구로 바뀌어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속으로 아, 또 시작이네. 짜증이 확 올라오죠. 이때 속으로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저분은 관심이 있어서 저러는 거구나. 걱정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요. 물론 그렇다고 질문이 기분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화가 덜 나요. 상대방의 서툰 관심 표현이라고 번역하면 그냥 넘길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최고야, 나는 대단해 같은 과도한 자기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과한 칭찬은 뇌를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네. 더 노력할 필요 없어 모드로 만든다고 해요. 자신감이 넘치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긴장감이 떨어지면 집중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건 현실적인 혼잣말이에요. 지금 좀 어렵긴 한데 하나씩 해보자.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요. 최고를 외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피해야 할 혼잣말도 있어요.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 내가 생각을 멈춰버려요. 모른다고 결론 내렸으니까요. 반면에 좀 더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뇌가 계속 돌아가요. 확실하진 않은데 이런 방향은 어떨까요? 라거나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뇌가 계속 작동해요. 할 수 없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하면 뇌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시간이 없어, 능력이 안 돼, 환경이 안 좋아, 이런 이유들이 줄줄이 떠오르면서 진짜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뇌가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같은 상황인데 말만 바꿨을 뿐인데 뇌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혼잣말 할 때 장소도 좀 신경 쓰는 게 좋아요.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중얼거려도 되는데 사무실이나 공용 공간에서 계속 중얼거리면 옆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은 집중하느라 하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잣말은 좋은 건데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센스도 필요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해 볼게요. 혼잣말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96%가 해요. 오히려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마트에서 뭐 찾을 때 중얼거리면 더 빨리 찾고 복잡한 일 할 때 순서 말하면 실수가 줄어요. 노래하듯 흥얼거리는 것도 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영리한 방법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상해진 게 아니라 뇌가 효율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만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같은 자기 비난 혼잣말은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말이 반복되면 뇌가 계속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도를 붙여보거나 주어를 바꿔서 너는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창피한 기억이 떠오르면 아, 또 그 생각이네 하고 알아차린 다음에 다른 감각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혼잣말은 결국 자신과의 대화예요.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친구도 배우자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하루에 수만 번 자신과 대화해요. 그러니까 그 대화의 질이 중요해요. 매일 자신한테 못났어, 안 돼, 바보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과 괜찮아, 해볼 수 있어,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완전히 다른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단톡방 실수요.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가끔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그 기억이 또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진짜 당황했었지. 그래도 그 뒤로 메시지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습관 생겼잖아.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는 재료로 쓰는 게 아니라 배움의 증거로 쓰는 거예요. 그 실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조금 더 신중해진 거니까요. 실수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바꿀 수 있어요. 그게 혼잣말의 힘이에요. 오늘부터 자신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양말이 어디 갔나 하면서 기분 좋게 찾고, 힘든 일 있으면 그래도 여기까진 했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토닥여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작은 말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삶이 되는 거니까요. 자신한테 좀 더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그게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요.